우리 옆에 야구시절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의 계절입니다. 각 구단 준비 과정 궁금한데요. 큰 변화 속에서 새 캠프를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주목받는 팀 중에 하나 SSG. 그렇죠. 감독에서 단장까지 수뇌부 다 바뀌었고요. SSG는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1차 캠프를 한 뒤 대만으로 옮겨가서 2차 캠프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신인 감독이죠. 이승용 감독은 이 본진 출국 원래 30일인데 닷새 전 25일날 출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 인터뷰 한번 하자. 이승용 감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출국 직전 아닙니까 지금? 내일 녹화 기준으로 따지는데 내일 출국인데 하루 전날. 이승용 감독 옷이 좀 상당히 이제 궁금한 인물 중에 리스트에 업에 돼 있죠. 그렇죠. 사실은 단장도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승용 감독은 인천이 프로 선수로는 고향 같은 곳이죠. 그렇죠. 1994년 인천 영고의 태평양 돌핀스 입단했고요. 현대 유니콘스 전성기 뭐 주장도 많이 했었고 거의 리더였죠. 야구 실력 기본이고요. 훤칠한 외모로 미스터 쾌남, 미스터 유니콘스 등 여러 지금 애칭도 많이 있었는데요. 주장을 좀 오래 해서 숭캡이라는 별명을 갖고 맞습니다. 있고 그 훤칠한 외모 얘기하셨잖아요. 쾌남 이미지.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예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KT 단장으로 2021년에 우승을 일궈낸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승용 감독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식이 흘러나오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이용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안승호 기자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승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인터뷰 약속한 뒤에 급하게 이제 SSG 핵심 관계자들, 순회부부터 해서 이제 허리라인까지 몇몇 인사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보다 감독님이 이제 준비 기간이 길지가 않았는데 치밀하게 좀 대비하시는 것 같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지난 12월인가요? 해가지고 코칭 스태프 이제 구성이 되면서 코치들한테 과제를 주셨는데 능동적으로 답을 찾아와라. 그 지난 22일인가 아마 미팅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2월 달 숙제 내주고 22일 날 숙제 풀어와라. 근데 듣기로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 말고 코치가 감독한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는데 원하는 답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또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루두루 듣고 싶어요. 나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감독이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나름 공부를 많이 해서 저만의 플랜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감독이 되자마자 프런트한테 요청한 게 안장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프런트와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격의 없이 느끼는 점들을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런트가 이제 현장에 요청한 것들 또 감독한테 요청한 것들을 다 이제 메모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날 코칭 스태프들한테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준 게 자 이제 캠프 가면 어떻게 스케줄을 짤 건지 그걸 나한테 제출해라. 큰 틀은 내가 잡아주지만 그 안에 색은 당신들이 입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부문별로.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은 22일 날 코칭 스태프들을 총 미팅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이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제출을 다 받아봤고 그래서 제가 꼼꼼히 좀 봤고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보면서 그러니까 캠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파트별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답 중에 하나. 글쎄 이제 투수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숙제를 좀 내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공격적인 좀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큰 틀은 이제 지금 그건 좀 영업 비밀 말씀드리고 영업 비밀에서 개막 이후에 보여줄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선수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고민해봐라. 큰 틀을 잡아줬으니 그리고 타격도 마찬가지고 파트별로 다 그 전략이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숙제가 굉장히 구체적이었군요. 구체적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준 거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루 파트 같은 경우는 작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작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군지 또 스페셜로 쓸 사람 누군지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계속해서 나랑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큰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 숙제를 입혀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 코치들이 참 준비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한 100점 만점에 한 90점은 된 것 같아요. 제출한 내용 좀 보니까 아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진짜 진정성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코치나 프런트에 대한 접근도 조금 남다르긴 한데 감독이 되자마자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접근도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새 감독이 오면 원래 선수들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감독 발표 되자마자 막 일단 고참들 중심으로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화를 하기 마련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순용 감독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 박종훈 선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투수 박종훈. 네. 아 제일 처음에 전화를 한 건 박종훈이 아니고요. 네네네. 추신수 선수한테 전화했어요. 그렇지. 감독이 되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추신수였고 신수랑 통화를 하면서 이번에 감독이 된 이승용이다. 네.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 남는 건 이제 신수가 제가 먼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그때 조금 뭐 2차 드래프트 관련해서 시끄러운 좀 상황이었고 네네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제가 고민했을 때는 빨리 좀 진정시키고 선수들의 마음을 잡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나는 너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면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들을 좀 했죠. 추신 선수가 심대숙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듣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구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은 너가 제일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나는 설명했죠. 이제 고참들하고 빨리 연락을 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참들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좀 듣고 감독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수직보다는 수평이 좋다. 감독이랑 권위의식을 웬만하면 안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 편안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됐고요. 그러셨군요. 이미지는 사실은 편안한 스타일 아니잖아요. 약간 무섭고 덩치도 크고 카리스마가 그치. 이렇게 배어나오는 스타일이신데 근데 전부 다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현역 때는 주장을 여러 번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코치가 되면서는 조금 이제 많이 변화를 줬죠. 선수 중심의 야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참들하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박종훈이가 제일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고 2차 드래프트 나간 상황에서도 다시 오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전화를 먼저 했죠. 그래서 종훈아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힘든 거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잘해라. 경쟁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만들어 줄 테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라.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박종훈 선수 좀 많이 힘들다고 저 들었거든요. 감독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최정, 뭐 김광현, 그 한유섬 등 이제 베테랑 선수들 일일이 만나셔가지고 뭐 개개인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듣는 시간이 있었다고 뭐 제가 들었거든요. 배경이 있을 테고 감독님이 그런 과정을 이제 발빠르게 뭐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루틴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아무래도 그 고참들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오픈했고 나는 어떻게 갈 것이다. 방향성에 대해서 고참들한테 어느 정도 오픈했어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감독 인터뷰할 때 그 메모했던 모든 부분들을 갖고 계속 읽으면서 체크를 한다. 그만큼 너희들하고 신뢰를 쌓고 싶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싶다. 그렇게 다 오픈했고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저희 팀은 이제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적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테마를 휴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는데 저희 팀에는 장점이다 단점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을 그러면
봤을 때 이 야수 쪽에는 뭐 유섬이나 신수나 정이나 이런 친구들이 주전으로 좀 띄워주고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을 144경기를 잘 부상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휴식이더라고요. 지명타자 부분도 돌려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고참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쉬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걸 확인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맞춰줄게. 권리를 줄게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연습도 줄여도 되고 안 해도 돼. 단 게임에 최대한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걸 너희들 만들어봐. 기존처럼 하면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41살까지 뛰었는데 네네. 정신력 전신력 하는데 체력이 그렇죠. 네.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140경기까지 가려면 네. 체력 세이브를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트레이너 파트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트레이너 파트가 꼼꼼히 잘 체크를 해서 전적으로 믿고 갈 테니 어떤 선수가 됩니다 안 된다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라. 그리고 특히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줄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아, 좋습니다. 네. 감독 선임되시고 긴 시간은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많이 움직이시긴 하셨지만 밖에서 본 그 SSG 이미지랄까 선수들 느낌하고 안에서 이제 좀 느낀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 선수들 만나면서 인상적이었던 모습이요. 모르겠어요. 밖에서 봤을 때 SS 선수들은 네.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야구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느낀 거는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참 잘못 봤구나. 내가 좀 디테일하게 또 봤어야 되는구나. 열정도 좋고 팀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열심히 하고. 김광민 선수 이체 드래프트 일이 벌어졌을 때 선수들이 막 화를 많이 냈잖아요.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부분도 보면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 뭉치는구나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네, 오히려 또 어떻게 전화해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빨리 팀을 추스리는 게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네네. 얼른 이 선수들의 마음을 좀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흐르게 선수들끼리 또 잘 뭉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알아서 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사실 감독 자리가 좀 늦게 결정됐고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도 감독이 되시고 나서 바로바로 막 다 코치들 만나고 숙제 내주고 고참수들과 통화하고 만나고 식사질 만들고 이런 과정도 보니까 혹시 미리 감독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코치들이나 이렇게 목표가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단장을 이제 3년 한 몇 개월 해보고 육성 총괄을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많은 걸 좀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렸고 공부를 하고 이제 정립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코치들한테도 한 말이 나랑 코치 생활을 같이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폭망을 하던가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왜? 나는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 왜냐면 야구 정답은 없다. 내가 감독이지만 나 또한 부족하다.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좀 해답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너희들이 코칭 스태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당신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선수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야 나한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건 난 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감독은 한 발 떨어져서 게임 때 플레이하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독이 혼자서 다 개입할 수는 없다.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조직의 리더들에게 통용되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감독님, 사실은 이제 올 시즌 좀 구체화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SSG 뭐 비공개 내부 자료 하나를 받게 됐어요. 해마다 사실은 각 팀이 WAR 그 세이브 매트릭스로 합계해서 시즌 전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열화 시키잖아요. 제가 SSG가 지금 일단 캠프 가기 전에 뽑아놓은 걸 보니까 2강 4중 4약. 2강은 지금 보니까 LG 기아. LG랑 기아. 이거 SSG는 4중 중에서 끄트머리. 4중 중에서 이제 6위권인 거죠. 내부 평가를 했는데도 스스로를 6위 정도에 놨다. 이거 사실 객관적인 이제 수치로 서열한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목표는 좀 위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예. 저희 자체라도 그렇게 나온 게 이게 수치잖아요. 통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거창적으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 우리 팀을 내년 시즌에 우리 팀을 몇 등으로 놓을 거 아니야. 모든 전문가들이. 내가 보기에는 5위권 미치다. 그렇게 얘기할 거다 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다. 왜? 일단 뭐 마음이 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선수들한테 자극이 될 거다. 난 적어도 내가 아는 너희들은 네. SS 우리 팀은 네. 명문구단이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네. 한국 시리즈를 진출할 수 있는 나는 전력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 대한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네. 난 아이를 좀 또 밑으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정돼야 될 포지션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 아무래도 캠프를 통해 살펴보시긴 하겠지만 SSG 올해 포지션 보면 1루수 쪽에 이제 전희산, 오태곤 등이 있고요. 2루수 쪽에 이제 뭐 김성현, 안상현 등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요 1루수와 2루수 쪽은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지금 2루수와 네. 1루수와 포수 부분이 아무튼 뭐 네네. 지금 1루와 2루는 무한 네. 경쟁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제가 보고 싶어서 어. 그리고 불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불펜까지. 불펜까지 해서 제로 베이스를 보고 싶어서 선수 언급을 웬만하면 안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또 이런 이름이 거론이 되면 선수들한테도 또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한테도 거론 안 했어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감독님 일루는 보시기에 네. 1루수랑 2루수 쪽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랄까? 이제 1루수, 2루수 주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어느 걸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좀 있으세요? 아니 그것도 그냥 수비 공격 뭐 어디 구분하지 않고. 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수비가 좀 약하고 공격이 월등하다. 그리고 네. 코칭 스태프들의 평가가 이 선수는 정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쓸 거예요. 네네. 공격이 잘 되는 선수가 그렇게 되면 쓰고 나중에 후반에는 디펜스 쪽으로 바꿔주면 그렇죠.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민하면 되고 장점을 극대화한다. 네. 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건지를 무한 경쟁을 시켜라. 그리고 캠프 때도 네. 베테랑들 스케줄 따로주고 어린 선수들의 스케줄을 따로 잡아라.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베테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모든 코치들이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이는 뭐냐. 어떻게 스케줄을 짤 거냐. 네네. 그거 만들어라. 아.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캠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는 안 되죠 사실. 그 구체적으로. 안에 디테일함도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투수 파트 타격 파트, 주루 파트, 수비 파트 모든 걸 다 큰 틀만 파트별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안에 입혀봐. 그 만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거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또 선수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거다. 사실 좀 전에 이제 주로 말씀하셨으니까. 베이스가 막 커졌잖아요. 이제 메이저리그 따라서 베이스도 커지고 지난해 LG가 뛰는 야구로 성공도 했고 그래서 각 구단들이 뛰는 야구를 좀 강조하는 흐름인데 SSG는 사실 지금 주전 라인업에서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좀 안 보이고 최지훈, 오태곤 정도가 이제 지난해 20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인지. 그러니까 이제 팀이 어떻게 전력이 짜여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실을 다지면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저희 팀은 구장이 작기 때문에 네네. 타격이 공격에 대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장타 위주의 홈런도, 팀이었죠. 네. 네, 홈런도 많이 칠 수 있는. 근데 지금 냉정하게 우리 팀을 바라봤을 때 네. 예전만큼의 장타력이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다 정답은 나왔죠.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러면 그 포지션별로 빠르게 뛸 수 있는 친구들을 자꾸 경쟁에 넣어라. 그래서 그 안에 작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봐라. 그럼 뭐 감독이 예서라 뭐 이렇게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아무리 발이 빨라도 다른 게 안 되면 맞아요, 못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코칭 스태프들이 만들어서 선수들하고 소통해서 그래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프런트하고 전력 분석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팀에서 봤을 때 SS라는 팀을 상대할 때는 가장 쉽고 편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맞습니다. 저도 전해 들었어요. 네. 그 컬러를 바꾸는 게 코칭 스태프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주루 코치한테는 숙제도 준 게 그린라이트 뛸 수 있는 선수 만들어. 어떻게 만드느냐. 작전 능력 되는 사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할 건지 계속 나랑 끊임없이 얘기하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뭐 겨울에 선수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포수는 일단 수적으로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지영 선수 이제 영입을 했고 김민식 선수 이제 뭐 FA 계약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성장 자원 중에 조용우 선수 같은 경우 있고요. 캠프 가서 이제 좀 구체화하실 것 같은데 뭐 또 기본적인 구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프론트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포수가 시급했는데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박대원이나 신범수를 또 영입해 주고 네네네. 또 이지용 경험 많고 우승 경험이 있는 포수를 또 영입해 줬고 나중에 민식이까지 잡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이제 배터리 코치와 투수 파트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번 스프링 캠프와 또 대만 캠프 시범 경기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숙제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시즌 중에 아주 유효한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144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포수는 제가 네. 봤을 때 1군에 가동할 수 있는 포수는 최소 3명, 4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네네.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수 부분이잖아요. 예, 예. 네, 로버트 게다가 더거. 로봇 네. 더거도 왔고 더거가 얼마나 활약할지도 궁금하고 불펜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한다 하셨는데요. 지금 마운드 쪽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저는 불펜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네. 진용이가 서준용 선수. 아무래도 수술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과정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데 네. 빠르면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 그러면 한 달 정도인데 네.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불펜을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고민인 것 같고 또 음. 어린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좀 그 네. 친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럼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노경훈이하고 고유준이가 너무 잘했어요. 서진영이 맞아요. 최민준이하고 너무 네. 많은 이닝을 던지고 너무 자기 역할을 잘해줬고 그러니까 제 목표는 고효준과 노경훈과 서진영이 게임 수를 덜 나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젊은 자원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투수 파트하고 이제 송신영 수석하고 네네. 배영수 코치, 이승호 코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투수 파트가 또 편안하게 일 많이 해요. 계속 끊임없이 뭐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뮬레이션은 자꾸 저한테 숙제를 줘요. 저도 시뮬레이션하고 그 친구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감독님?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만나본 송신영 수석 코치, 배영수 투수 코치는 선수 시절부터 말이 많은 코치들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코치들이어서 공격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다른 거는 너무 좋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네네. 저도 또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 친구들도 내가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립을 해 나가는 게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잘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진 않죠. 고민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한 2달 횟수는 2달 조금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코칭 스태프들하고 얘기하고 미팅하고 토론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잘 되겠다. 네네네. 올 시즌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감독이 절대 쫓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순영 감독을 뵀거든요. 네.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시즌 운영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6월을 강조하더라고요. 6월. 네, 일단 6월까지의 계획, 6월까지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6월을 강조하는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나름 전략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6월이라고 딱 못 박은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두고 보겠다. 아. 예를 들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수가 해야 될 부분들, 자리를 잡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6월 정도가 가장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오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6월 달까지가 쉽지 않은 수 있는 그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비가 될 수도 있고. 시즌을 한 시즌 목표 전체를 잡아두고 가다 보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목표를 한 전반기 정도로 확 줄여놓고 주지를 시키면 그 부분들이 6월까지 변화의 힘을 끌고 가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포괄적인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불펜 투수 3연투 안 하는 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모든 전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오면 네네. 그 안에 뭐 어린 친구들이 좀 올라와주고 또 한 달 정도를 잘 갖고 가고 올스타 브레이크 가고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설 거라는. 감독님, 예. 2000년, 2000년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인천을 떠났잖아요. 예. 인천 구단으로 지금 25년 만에 귀환하신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네. 유니콘스 뭐 간판으로 뛰셨지만 이제 네네. 지난 21일 날 팬 페스티벌 행사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3분 만에 네. 전석 1100석이 이야,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 팬들 기대가. 인천 팬들 기대가 네네. 상당히 크다는 걸 어떻게 좀 체감했는데 인천 팬들한테 좀 드릴 말씀 아니면 또 약속, 다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많이 와서 좀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뭐 프로 입단이 94년도에 태평양이 인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야. 그래서 돌고 돌아 또 감독으로서의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너무 뜻깊고 그렇죠. 되게 가슴이 좀 벅차 올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팬들의 소중함, 네네. 팬들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현역 아. 이제 말을 가면서 이게 내가 참 더 팬 서비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힘들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을 주시면 저희는 시즌 끝날 때는 정말 팬들과 웃으면서 팬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팀을 저뿐만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 선수단, 프런트까지 다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SS팀은 지난 시즌은 100만 관중이 넘는 팬들이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야구의 또 구도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야구가 시작된 곳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그거에 걸맞게 멋있는 플레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야구장 찾아주십시오.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강연 들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뭐 이런저런 수치도 나타나겠지만 시즌을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 네. 그리고 뭐 철학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게 많이 담길 것 같아서 그 미디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시즌 SSG를 보면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아까 전에 저희가 2강, 4중, 4약 했잖아요. 2강은 LG 기아. 예. 4중 중에 한 팀은 SSG. 예. 그리고 세 팀만 말씀드리고 갈까요? NC, KT, 두산.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여러 구단이 하는데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SSG 내부 평가였고요. 일단 내부 평가는 그렇습니다. 캠프 전이고 그건. 예,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까지 이제 확인하게 되시는 거죠. 예. 정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프링 캠프 동안 벌어지는 소식들 여차하면 미국으로 바로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재미있고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